코치 연구소에 귀중한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요. 특히 우리 유홍래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정서 코칭 연구소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정서의 코칭에 관련된 아주 이쪽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최근에 또 KPC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래서 KPC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소장님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소장님, 인사하시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서코칭연구소 유홍래 코치입니다. 네. 와, 네.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사실 이게 요즘 이렇게 정서 코칭을 이렇게 코칭 연구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어서 이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정서 코칭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생기는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그 언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분노에 차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네.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네. 저는 이 정서라는 과목이 네네. 우리 그 초등학교부터 좀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와. 예,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러한 그 마음의 그런 상처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정화가 될 것 같고요.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전에도 이게 보면 우리 네. 정서 코칭 연구소 우리 유용래 소장님께서 이 단톡에도 이렇게 보면 좋은 이런 하루하루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야, 그렇게 글을 쓴다는 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처음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이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100번의 질문을 썼었잖아요. 우와. 네.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그때 가장 제가 좀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구나. 네. 오히려 그 글을 씀으로 인해서 주변을 굉장히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고 또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도 훨씬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네네. 네, 다시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이제 오늘 기다리셨던 KPC를 이렇게 넘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우리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AC하고 KPC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KAC 같은 경우는 처음 코칭이 뭔지 이제 배우고 나서, 처음 이제 입문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프로세스, 이제 이 코칭은 목적이 있는 대화거든요. 일반 대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프로세스만 잘 익혀도 충분히 이 코칭에 대한 어떤 묘미를 또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소위 말하면 이제 전문 코치가 되는 거죠. 프로페셔널 이제 코치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뭐 연습으로만 하던 그런 코칭이 아니라, 어떤 고민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실은 그게 정말 문제가 아니었고, 자신의 또 새로운 그 잠재력이라던가 또 발전 가능성을 찾아주게 되는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코칭을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은 이제 코치로서 성장하고, 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KPC도 이제 우리가 필기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자기 이야기를 또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경험으로는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코치로서 가져야 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역량이 8가지가 있거든요. 그 역량 부분이 몸에 장착이 좀 되어야 훨씬 더 고객을 만날 때 본인의 그 가지고 이제 도움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코치가 또 지녀야 되는 어떤 자세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윤리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그 한국 코치협회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역량들도 하나하나 좀 체크하시면서 내 걸로 좀 만들어 간다면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코치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예,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야, 아주 그냥 준비하는 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기 시험을 보잖아요. 네. 물론 이게 직접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전화로 KPC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KPC 시험 준비를 할 때 이제 KAC하고는 조금 항목이 심사 항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심사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항목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질문이 어울리는지 좀 그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고 전체적으로 자신만의 이제 프로세스를 만드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KPC 같은 경우는 25분에서 30분 그 사이에 예, 잘 이제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이제 라포 형성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또 뭐 주제 탐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에 끝나면 좋을지 시간 체크도 꼭 반드시 하셔서 이왕이면은 그런 건 사실 시간만 잘 맞으면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항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KAC하고 KPC는 우리가 KPC 시험하고 AC 시험하고 이제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까지 돼야지 KPC로 인정이 받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KPC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전문적인 코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이 가지고 온 그 문제보다는 이 고객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 도대체 이 문제는 고객한테 어떤 의미가 되고, 또 이제 이걸 해결함으로써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가. 그래서 고객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들어가면 KPC로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KPC에서 떨어지는 네.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붙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KPC에서 떨어질 때 어떤 부분에서 떨어지는지가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들이 있을까요? 본인 경험도 괜찮고 주변에 얘기를 들었던 경험도 괜찮습니다. 네. 저도 한 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예. 저도 한 번 예. 미끄러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시험용으로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버디 코칭이라고 서로 상호 코칭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뭐,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을 좀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코칭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코치로서의 마음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그냥 KPC만 뭐 취득을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KPC 자격증 왜 취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이러는 건가? 정말 코치로서의 그 마음가짐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긴장을 하세요. 그리고 시험을 앞두시고 계시는 우리 그 준비하고 계시는 코치님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이렇게 그 기준을 높게 세우셔서 저 너무 불안해요. 너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왜 이렇게 못하죠? 뭐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치게 된다면 당연히 긴장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래 잘 하시던 부분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시험 치기 그래도 최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자신을 좀 가다듬을 수 있고 네,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냥 바로 시간 돼서 들어가서 뭐 시험 바로 보고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KPC가 되어서 정말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는 마음가짐 다시 한번 하시고 좀 들어가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PC를 따기 전에 하고 네. KPC를 따고 나서 네.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칭 공부를 하면서 저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코칭 프로세스 그리고 우리가 또 코칭은 질문을 통해서 많이 우리 고객들을 일깨우는 그런 일들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질 때 사실은 그
어떤 뭐 조언이라던가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상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잠재력이 가득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던가 또는 친구라던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선 그 상대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고 정말 자신 안에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떻게 조언이라던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되게 저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따뜻한 사람으로 더 성장하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우리가 선수라고 표현을 해요. 왜 선수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희가 코치고, 윤코치 연구소고, 이분들은 이제 자기가 선수가 돼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선수도 되게 선수고요. 두 번째 의미의 선수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수라고 합니다. 이 구독자님에게 마지막 본인이 하고 싶은 나는 어떤 코칭을 통해서 어떤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시죠.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코칭을 코치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느낀 점은 제가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원래 변화와 성장을 상당히 좋아하지만 이 코칭은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게 코칭을 하다 보면 우리 고객도 또 발전하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코칭을 알고 또 코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된다면, 그런 날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 어느 분하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반갑습니다. 네.